저번 시간에는 HMD 사용법과 AR 영상 보는 방법, 그리고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60도 영상을 이용해서 어드벤처 게임을 만드는 방법과 머지큐브를 이용한 AR 영상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레이에서 코스페이스 만들기 클릭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지 갤러리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지 갤러리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좀 화면을 축소시켜서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집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어렵지는 않았지만 약간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화면은 그런 과정을 조금 단축시키고자 수업에 도움이 되라고 개발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디폴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을 만들고 인테리어 하는 과정이 툴을 다루는 학습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핵심적인 교육 과정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번에는 360도 화면을 이용해서 미니 어드벤처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완벽한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려면 퀄리티에 따라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기에 대략 만드는 방법만 배우고 완성도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360도 화면은 360도 이미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360도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콘스페이시스는요, 자체적으로 360도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카메라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360도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죠. 한번 기획을 해보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화면이 여기네요. 처음에 시작하는 방이 작은 방이고 건너방이 있고 큰 방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 벽은 막혀 있고요. 이 큰 방을 이용해서 작은 방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방에 어느 구석에 보물상자를 넣고 보물상자를 열면 보물을 발견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 작은 방과 작은 방을 이어주는 이 통로를 막아 보도록 할 겁니다. 막는 방법은요, 이쪽 가운데 있는 벽을 좀 늘려서 그냥 막아 볼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해보니까 선택이 되지 않죠? 이때는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가지고 잠금 해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잠겨있기 때문에 클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금 해제 한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화살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늘려서 이렇게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잠가 줄게요. 예, 됐네요. 자, 그리고 이쪽 방으로 넘어올 때는 문을 열고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주택 그리고 기타에 보면은 첫 번째 문이 있죠. 이쪽 문이 실내 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현관문이고 이건 창문이네요. 그래서 실내 문을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회전 모드 단축키는 R이었습니다. R. 회전 모드로 90도 회전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 벽을 잠금 해제한 다음에 이렇게 막아줄 겁니다. 너무 침투율이 높아서 격자 맞추기에서 약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잠금 해제하고 왼쪽에 있는 벽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하게 막아졌네요. 다시 잠가주고 이쪽 벽도 잠가주겠습니다.
근데 이쪽 면이 지금 겹쳐 있네요. 이쪽 면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벽도 해줘야 되겠죠? 이쪽 벽은 이 문을 T 버튼을 이용해서 Alt 방향키 이동 이렇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문을 딱 맞춰줘야겠죠? 예, 경계를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조금 해줘야 되겠네요. 인테리어를 좀 해주겠습니다. 너무 뭐가 없는 것 같아서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칠판인가요? 칠판을 이렇게 넣어서 파티션인가요? 칠판인가요? 칠판이네요. 칠판을 넣어주겠습니다. 칠판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책상, 의자 또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책상이 거꾸로니까 R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사람은 넣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360도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넣어줘야 되니까 사람은 나중에 넣을게요.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이 문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쪽 방에 오죠. 근데 이쪽 방을 보니까 창문이 없는 것 같아요. 창문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유리벽 있죠? 유리벽을 꺼내오고 R 버튼 이용해서 90도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T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시키고요. 다시 6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거를 펴줄 겁니다. 자, 이제 유리창이 생겼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 한 명이 서 있을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서 있을 건데 책상을 앞에 두고 한 명이 서 있겠습니다. 자,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서 있고요. 한 명을 클릭하면은 저쪽 건너편 방에, 오른쪽 방에 보물상자가 있으니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책상 하나를 놓고, 조금 허전하니까 책장 같은 거 이렇게 놓겠습니다. 다양하게 꾸미면 좋을 텐데요. 아이템도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템. 자, 아이템 넣을 때는 자석 기능을 좀 켜주면은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이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서류가 여러 가지 넣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나중에 360도 화면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현실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는 머지 큐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쪽 방에는 침대 하나 이렇게 놓을까요? 침대 하나 놓고 장롱도 하나 놓고 옮겨서 애니메이션으로 닫아주고, 사람이나 캐릭터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들도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은 뭔가 있습니다. 예,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예, 완벽한 게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0도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360도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이런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혹시 프로젝트를 실행한 다음 카메라를 만약에 지우잖아요.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선회하는 카메라로 바뀌는 겁니다. 카메라가 지워져 가지고 메인 카메라가 없어지고 이런 화면만 나오는 선회하는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넣어주면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의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360도 화면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카메라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나오는 속성 창에서 코드 문장 이동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카메라만 클릭해 주세요. 카메라 클릭하시면은 360도 사진 저장하기 이 버튼이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레이팅 해가지고 뜨고요. 밑에 보니까 다운로드를 받아놨네요. 폴더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360도 화면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찍어 볼까요? 카메라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런 경관을 찍는 거예요. 이 경관을 한번 찍어 볼게요. 다시 카메라 360도 사진 저장하기. 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는 것을 믿고 또 이쪽 방에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방에서 카메라 360도 사진 저장하기. 네, 저장이 3컷이 저장이 됐네요. 3컷 저장이 됐을 때 이제 이 프로젝트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 거고요. 다시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프리플레이에서 코스페이시스 만들기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360도 이미지 이게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클릭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예. 이게 360도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눌렀더니 그냥 아무 반응이 없고 똑같은 화면이죠. 자, 이제 한번 아까 생성한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서 수정입니다. 수정 그리고 다운로드,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을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했더니 360도 사진이 이렇게
열려지네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 그 다음에 문을 클릭해서 이쪽 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쪽 방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처음으로 밑에 그림, 산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클릭해서 장면 1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새 장면이라고 있습니다. 새 장면 클릭. 마찬가지로 360도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새 장면에서 환경 수정,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를 넣어 줬더니 아까 큰 방이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큰 방이 등장을 하고요. 새 장면을 눌러줘 가지고 세 번째 장면 넣어 주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자, 수정해서 세 번째 이미지를 넣어 주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면서 세 번째 장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자, 이제 장면 1, 2, 3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1번 장면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이 책상 위에다가 열쇠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열쇠를 넣고 클릭하면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열쇠를 먹기 전에는 이 문이 클릭이 안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먹고 이 문을 클릭하면 다음 장면으로 2번 장면으로 넘어가는 코딩 해보겠습니다. 자, 360도 이미지에서는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WSAD 이 키를 이용해서 앞뒤 좌우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움직이지 못해요. 고정된 상태로 이 이미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에서 3D 모델링 이라고 되어 있죠? 이 3D 모델링 들어와서 키 검색하겠습니다. 키. 그리고 두 번째 키, 뭐 여러 개 키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아무거나 불러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키를 이쪽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키를 클릭해 보니까요 4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360도 화면에서는 360도 이미지에서는 세 번째 버튼이 약간 다릅니다. 원래 VR 환경에서는 이게 위아래로 Z축으로 이동하는 버튼이었다면 360도 이미지에서는 카메라 중심으로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고 뒤로 끌어다 놓을 수 있고 이런 원근감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이제 객체를 놓았으니 이 객체를 코블럭스에서 사용해줘야 되겠죠? 이름은 한글로 그냥 열쇠라고 해줬습니다. 열쇠라고 해줬고요. 이 열쇠를 클릭하면 이 열쇠가 없어지면서 문이 활성화가 되겠죠. 문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을 클릭을 하면 열려야 되겠죠? 그러면 클릭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에다가 투명한 박스를 한번 놓겠습니다. 만들기 해서 박스를 이렇게 놓고요.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고요. 이 박스를 코블록스에 사용하고 문 1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재질에서 불투명도를 0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박스는 박스를 놨지만 문 앞에 있으면서
문을 클릭할 때 문을 클릭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쓸 겁니다. 자,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코블록스 그리고 플러스 해주고, 자, 일단은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언제 문 위를 클릭했을 때를 이벤트에서 끄집어내고요. 열쇠를 클릭했을 때로 바꿔줘야겠죠. 열쇠를 클릭하면 형태에서 여기 정보창 보이기가 있네요. 정보창을 보이기로 놓고 제목은 열쇠 획득 하겠습니다. 열쇠를 획득하였습니다. 획득하였습니다. 이미지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열쇠를 획득한 다음에 일어나는 이벤트는요, 아이템을 없애줄까요? 열쇠를 삭제하고, 그리고 이벤트에서 열쇠를 클릭했을 때, 이거를 문 얘를 클릭했을 때, 자, 열쇠를 클릭하면 이제 문을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형태, 자, 이번에는 정보창 보이기 밑에 보면 선택창 보이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창 보이기를 이렇게 문 이를 클릭했을 때에다가 넣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네, 아니요, 두 개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버튼을 누르면 제어에 있네요. 제어에 장면으로 가기, 이게 있습니다. 개별로 실행하기 밑에 장면으로 가기, 이거를 답변 밑으로 이렇게 달아주고요. 장면으로 가기, 장면 없음을 장면 2 또는 3. 자, 작은 방 옆에 바로 장면 2가 있었죠. 큰 방.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해주고요. 아니요 클릭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되지만 장면 재시작하기 한번 할까요? 장면 재시작하기. 그러면 열쇠를 다시 먹어줘야 되겠죠. 한번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문을 처음 클릭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자, 이 열쇠를 한번 클릭하면 열쇠를 획득하였습니다. 아까 코딩에서 만약에 이미지를 넣는다면 열쇠 이미지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열쇠가 없어졌고요. 획득했으니까 없어졌겠죠. 그 다음 문을 클릭할 수 있도록 손가락 표시가 나네요. 그 다음에 클릭,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또는 아니요 할 수 있는데, 네 클릭하면은 장면을 이동하고, 아니요 클릭하면 장면이 재시작된다고 그랬죠. 아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면이 뚝 한번 끊기면서, 예, 열쇠가 하나 다시 생겼네요. 다시 열쇠를 획득하고 이제 문을 클릭해서 네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버튼 누르니까, 예,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처럼, 꼭 문을 열고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장면이 이동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사람을 클릭하면 사람이 저쪽 방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노이즈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데스크 뒤에 위치한 사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추리한 사람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추리한 사람을 넣어보고 앞쪽으로 좀 당기고 R 버튼, 그래서 회전시키고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키워주면 어떤가 싶어요. 됐죠? 자, 근데 데스크에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데스크 앞에 있어 보이죠? 예, 아무리 뒤로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데스크 앞에 있습니다. 왜냐면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에 뒤로 옮기면 얘가 이 캐릭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더 키워주고 또 해주고, 자, 만들기에서 상자, 박스죠? 박스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박스를 놔주고 좀 키워줄 거예요. 얼만큼 키워주냐면 이 데스크만큼 한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원근감을 좀 앞으로 당기고요. 다시 좀 맞춰줄게요. 이 정도 되니까 사람을 좀 가리네요.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 이 상태로 박스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요. 마스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클릭했더니 어떻게 되죠? 박스가 투명해지고 사람 하반신이 이렇게 없어지죠.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눌렀더니 사람이 마치 뒤에 있는 것 같죠? 이 데스크의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네요. 키가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좀 올리고 플레이. 좀 적당하죠? 예, 적당하고요. 이 사람을 클릭했을 때 그러면 메시지가 떠야 되겠네요. 마스크 기능의 특징은요, 마스크 기능이 들어간 객체, 여기서는 이 박스였죠. 박스, 이 객체를 중심으로 배경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뒤에 있는 객체를 투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배경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뒤에 있는 남자의 하반신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된 거죠. 이 기능은 고급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넣어 볼까요? 여기 창문 뒤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뭔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 이번에는 동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동물, 고양이를 넣었습니다. 고양이를 이쪽을 바라보도록 해주고요. 좀 키워줄게요. 자, 이쪽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번에도 박스로 하겠습니다. 박스, 그리고 박스를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스크. 자, 플레이를 눌러보면 마치 고양이가 창문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한번 넣어줄게요. 코딩은 이 캐릭터를 클릭하면 이 사람이 저쪽 문을 가리키면서 저쪽 문으로 들어가라. 저쪽 문에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 저쪽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코드, 그리고 코블록스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코블록스에서 사용. 그 다음에 코드 넘어가겠습니다. 장면이 2로 바뀌면서 아까
저희가 입력해줬던 장면의 코딩이 없어졌네요. 새로 코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남자를 클릭했을 때 저쪽을 바라보면서는 뭐죠? 동작이죠? 회전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블록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회전하기,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를 시계 방향 1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기를 이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건 맞는데 180도는 너무 회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도 정도, 남자 기준으로 45도 정도를 회전을 시키면, 시계 방향으로 45도 정도를 회전시키면 문 쪽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남자 애니메이션 안함으로 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포인트 있네요. 손으로 가리키는 걸 바로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 말하기는 정보창으로 보이지 않고 이쪽 몇 초 동안 뭐 말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할까요? 저쪽 방으로 들어가면 보물상자가 있어 라고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남자를 클릭했더니 저쪽 방으로 들어가라고 가리키네요. 그러면 이쪽 방문을 클릭하면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벤트 업무를 클릭했을 때, 근데 뭘 클릭해야 될까요? 이쪽에다가 상자를 하나 더 이러겠네요. 상자를 넣고 이렇게 문만큼의 크기로 바꿔주고, 코블록스에서 사용해줘야 되겠네요. 문 2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에서 불투명도를 높여주고요. 코딩을 해보죠. 자, 언제 문 2를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형태에서 선택창 보이기, 아까 문 2를 클릭했을 때는 선택창 보이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퀴즈창 보이기로 해주겠습니다. 퀴즈창 보이기. 그래서 퀴즈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없고요. 정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면은 들어가는 거고, 안 맞추면은 뭐 벌을 줘도 되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답 1은 네, 대답 2는 아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고 2번으로 바꿀 수도 있죠. 저는 네를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할 거고요. 정답이 1번 네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제어에서 장면으로 가기 해줘야 되겠네요. 장면으로 가기, 장면 없음을 장면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을 클릭할 수 없지만 이 친구를 클릭하면 저쪽 방으로 들어가면 보물상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을 딱 클릭했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나오고
네 버튼 누르고 정답값을 반환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요. 이런 벽들은 수정한 티가 나가지고 약간 수정을 해주면 좋은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벌써 사진을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 방에다가 그러면 이쪽 좋겠네요. 이쪽에다가 보물상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뒤로 가기, 그리고 장면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고요. 주택의 맨 오른쪽에 보면 보물상자가 여기 있네요. 보물상자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작네요.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물상자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앞뒤가 여건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주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는 하프 오픈 이걸로 해줄 겁니다. 자, 보물상자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요. 이름을 보물상자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는 지금 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드에서 코블록스의 사용 들어와서 클릭하면 열리게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코블록스 클릭하고요. 이벤트 보물상자를 클릭했을 때 형태에서 보물상자가 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물상자를 클릭했을 때 보물상자가 한 번 더 클릭해 줘 라고 하고요. 또 한 번 보물상자를 클릭했을 때 이제 열려야 되겠네요. 형태에서 애니메이션 하나로 정하기, 보물상자 애니메이션을 하프 오픈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창 보이기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픈이 되면서 바로 정보창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 이거를 가운데다가 끼워주고요. 정보창 보이기 보물 획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넣어줄까요? 이미지 없음을 딱 눌러보면은 3개의 360도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외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업로드,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에서 웹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미리 찾아놨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정보창 보이기에서 이미지 없음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요. 이 보물상자를 클릭하니까 하고, 두 번째 눌렀더니 한 번 더 클릭해줘, 세 번째 눌렀더니 보물 획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났네요. 게임이 끝났으니까 이 게임을 종료시켜주는 코딩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끝내기, 이거를 밑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플레이를 누르겠습니다. 상자를 3번 클릭하고 보물 획득, 보물을 찾았습니다 라는 정보창이 뜨고 X표를 누르면 이제 코스페이시스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면 1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면 1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요. 열쇠가 있네요. 열쇠를 클릭, 그리고 문을 클릭해서 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클릭하고요. 저쪽 방으로 들어가면 보물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힌트를 주네요. 그리고 문을 클릭하고 네 1번 정답값을 반환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보물상자를 3번 클릭했더니 보물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남학생분들은 내가 저번에 했던 그 게임의 그 동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게임은 더욱 다양한 기능과 환경들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 단시간에 이 정도 퀄리티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겠습니다.